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편집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사 김범석입니다. 지난 학기에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에 이어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편집 디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또 편집 디자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수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은 잡지, 서적, 신문, 화보 등 인쇄를 통한 출판물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림과 글자를 그래픽 요소로 해서 각 매체의 용도에 맞게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이의 종류와 종이의 선택, 그리고 인쇄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정리한다면 편집 디자인은 책이나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 디자인을 말하고, 글자와 이미지 등의 그래픽 요소를 콘텐츠의 속성이나 용도에 맞도록 계획하고 시각적으로 구성해서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종이의 선택, 또 인쇄 방법의 선택 등을 통해서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편집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됩니다. 인디자인은 출판용 편집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은 다양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무리 없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압축 방식에 따라서 이미지의 퀄리티, 또 인디자인의 문서의 용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서의 성격에 맞는 알맞은 이미지 포맷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지 파일의 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토샵과는 다르죠. 일러스트레이터는 AI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회사의 로고나 학교의 로고, 혹은 CI, BI, 또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면 늘 보는 패키지, 그런 패키지 디자인 작업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AI 파일은 인디자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파일은 용량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용량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용량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그림을 보정하거나 합성했을 때 이미지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인디자인으로 가져오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SD 파일은 포토샵의 가장 대표적인 전용 파일 포맷입니다. 이 PSD 파일은 포토샵에서만 다룰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압축이 안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레이어나 채널, 패스 등이 모두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자인으로 가져오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EPS 파일은 과거에 인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인쇄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파일 형식입니다. 이 EPS 파일은 CMYK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분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디자인은 PDF 형식으로 인쇄물을 출력하기 때문에 EPS 파일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합성해서 저장을 할 때는 꼭 PSD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간혹 EPS로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SD 파일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인디자인을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은 EPS 파일보다는 PSD 파일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PSD 파일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PNG 파일과 JPG 파일이 있습니다. PNG 파일은 압축률이 높은 트루 컬러 포맷 파일이죠. 따라서 인디자인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JPG 파일 또한 인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JPG 파일을 인디자인으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PSD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PSD, EPS, TIFF, PNG, JPG 등 이 파일의 형식을 하나하나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을 PSD로 저장을 해서 인디자인으로 가져오기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의 크기는 300dpi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dpi의 개념은 잘 알고 있죠? 인쇄용 이미지는 250에서 300dpi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웹이나 모바일 또 모니터용 이미지는 72dpi면 충분합니다.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RGB 컬러는 72dpi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72dpi를 넘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쇄용에서 72dpi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그 이미지는 모아레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아레 현상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는 현상이죠. 망점이 깨져 보이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고 마치 작업에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포토샵 그림 파일은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저장을 할 때 꼭 250에서 300dpi 사이의 용량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배우셨다면 300dpi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으로 파일을 가져오고 포토샵에서 인디자인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은 그림과 글자를 용도에 맞도록 배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아트워크를 하는 아트워크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인디자인은 타이포, 즉
서체, 글자가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디자인에서는 본격적인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서체와 그림을 알맞게 배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아웃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요? 뭐부터 해야죠?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원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드는 디자인이 상업용인지 학습용인지 영업용인지 또 그 대상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은 20대 여성 남성인지 또는 보여지는 방식이 PT 자료인가 아니면 상업 광고인지 혹은 서적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보 전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잘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보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때그때 그 디자인들을 스크랩해 두어서 나만의 디자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림과 글씨를 배치를 할 때 항상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백입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과 글씨를 모두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백은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백은 정보 전달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받는 사람들한테 여유를 주고 또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따라서 컬러 배색도 물론 중요합니다. 글자의 색이나 이미지의 컬러들도 중요하지만 서체의 배열 그리고 서체의 종류 서체의 크기 등이 아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그림을 배치하고 서체와 그림 간의 여백, 서체와 서체 사이의 여백을 인디자인에서 알맞게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판형과 판면을 알맞게 스케치를 한 후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인디자인으로 가져와서 폰트를 배치하고 그림을 배치할 때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쇄되는 종이의 종류와 그람수, 종이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종이의 종류, 표면이 거칠거칠한 것인지 아니면은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할 것인지 또 그런 종이에 따라서 인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이너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편집, 디자인, 편집 디자인, 편집과 디자인은 다른 것이죠. 하지만 편집 디자인은 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은 편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겠죠. 디자인은 또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판형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인쇄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디자이너로서 편집자 부럽지 않은 더 뛰어난 편집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포토샵과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꼭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겠고,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바꾸고 고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집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도비사에서 만든 인디자인 CC 2020 버전 한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2018 버전도 괜찮습니다. 2018부터 2020 버전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혹시 2017 버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20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인디자인 CC는 버전을 늘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인디자인 CC는 어도비사에서 만든 DTP 프로그램입니다. DTP라는 것은 데스크탑 퍼블리싱의 약자죠. 탁상용 출판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한글판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영문판을 설치하면은 이 인디자인에는 기능들이 매우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체에서도 충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판을 설치하십시오. 최신 버전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데스크탑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은 모니터에서 노트북 모니터에서 그 작은 모니터에서 작업하기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넓은 화면을 권장하겠습니다. 모니터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아크로벳 리더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크로벳 리더는 무료이기 때문에 설치는 가능하겠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크로벳 리더가 없어가지고 출력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인디자인은 출력물을 내보낼 때 PDF 파일로 내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아크로벳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글로 된 문서를 인디자인으로 불러올 때 워드 프로그램은 인디자인과 호환이 잘 됩니다. 하지만 한글 HWP 파일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 문서를 불러올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크로벳 리더와 워드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체인데요. 서체는 저작권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저작권 문제에 한번 말려들면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윤서체나 산돌서체, 한양서체 같은 유로서체의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어떤 제작물일지라도 이 상업용 서체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면 무료 서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서체라든가 서울 서체 혹은 또 한국 출판인 협회에서 만든 EPUB 서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EPUB 서체는 전자출판용 전용 서체를 말하는데요. 그 서체 또한 사용하기 무난합니다. 이 서체를 모두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수업을 위해서 또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네이버 서체를 설치합니다. 네이버 무료 서체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반드시 설치를 해 놓으십시오. 물론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서체는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은 밑에 있는 이 유료 서체, 특히 윤디자인 서체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글꼴이 예쁘기 때문에. 하지만 네이버 서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무료 서체를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으십시오. 상업용 서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인디자인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건데 이 인디자인의 인터페이스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벡터 방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와 인디자인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디자인을 배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죠. 벡터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인디자인은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결국 박스를 얘기합니다. 상자를 얘기하는데 테두리라고도 하지만 상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상자와 텍스트 프레임,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글자와 그림을 크기 조절을 하고 컬러 배색을 해서 알맞게 배치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인디자인은 수행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레이아웃 작업에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인디자인이 나오기 전에는 디자이너들은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 쿼크 익스프레스는 먼저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최소한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들었죠. 지금도 아마 그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체 포함이죠.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디자인이 개발된 다음부터는 쿼크 익스프레스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과 인디자인은 서로 호환을 잘 할 수 있지만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에서 별도로 편집용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도비사에서 만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호환할 때 간혹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쿼크 익스프레스의 기능이 훨씬 인디자인보다는 뛰어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쿼크에 있던 기능들이 인디자인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면서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인디자인이 훨씬 더 편리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라든가 홍보 대행사라든가 뭐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모두 인디자인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인디자인의 장점은 또 인쇄뿐만 아니라 웹용이나 인터랙티브 디자인 등 디지털 인쇄 미디어용으로 문서를 디자인하고 편집하는데 아주 수월한 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디자인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디자이너로서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한 후에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INDD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INDD는 인디자인의 기본 문서 파일 확장명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AI 파일이라고 하고 포토샵이 PSD 파일이라고 한다면 인디자인의 기본 문서 파일은 INDD입니다. 혹시 인디자인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INDD 이외에 몇 가지 파일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문서 파일의 형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인디자인 CC 2020 한글판을 설치를 하고 아크로벳 리더와 워드 그리고 네이버 서체, 무료 서체를 꼭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주십시오.